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한다면 3월은 이제 적응하느라고 좀 힘든 달인데요. 새학년이 되고 나서 혹시 힘들거나 속상했던 일 있었니? 오늘 책픽책픽에서 소개해드릴 도서들은 새학년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선정해보았습니다. 마음 잡고, 학습 잡고, 그리고 생활을 잡아볼 수 있는 도서로 추천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새학년 신학기입니다. 걱정들이 많으시죠? 새학기 학습 계획도 중요하고 생활지도, 학원 스케줄 짜기도 중요하지만 지내고 보면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엄마의 조금은 느긋한 마음가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 안 해도 사실 아이들도 모두 긴장되고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을 해야 되니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급한 마음보다는 천천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아이를 격려해 주실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마음을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는 부모 마음 공부 인력 365입니다. 이 도서는 그 인력이라는 이름의 도서이지만 사실 연도에 상관없이 매년 쓸 수 있는 만년 달력입니다. 요즘 이런 형태의 도서들이 정말 많잖아요. 주로 어휘나 영어 단어, 문해력 같은 좀 학업이랑 연관된 도서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 책은 부모와 아이의 좋은 관계를 위한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마음 공부잖아요. 이 책을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특히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할 때 마음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딱 이때 필요한 부담이 없으면서도 효과 만점인 도서이기 때문입니다. 긴 책 들이밀어봐야 머릿속이 꽉 차고 혼란스러워서 잘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이 책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은요. 이렇게 날짜가 있고요. 1월 1일이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명화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까미유 피사로의 바다에서의 일출이라는 명화입니다. 1월 1일에 딱 걸맞는 이 명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부모님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오늘 한마디에는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림이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정서적으로 정말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매일 이렇게 명화 하나씩을 접하는 것도 어쩌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월이 곧 다가오니까요. 3월 거를 한번 볼게요. 먼저 넘겨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3월에 대한 내용들이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그 이벤트나 활동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기획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3월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용들, 그리고 친구와 같은 반이 되지 않아 실망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꼭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새학년, 새교실, 학교에서 또 준비물 목록, 이렇게 가정통신문들이 나온다 하는 내용들. 3월 4일, 아이가 한 발짝 한 발짝 변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새학기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한다면 지금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특히 3월에는 아이들도 사실 굉장히 이런저런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요. 3월은 이제 적응하느라고 좀 힘든 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학교 다니느라 힘들지 엄마는 우리 누구가 참 기특해. 오늘도 힘내자. 새학년이 되고 나서 혹시 힘들거나 속상했던 일 있었니? 엄마한테 털어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야. 이런 내용들로 매일매일 학교 다녀와서 오늘은 뭘 먹었니? 오늘은 친구들과 잘 지냈어? 이런 그 똑같은 내용들보다 다른 내용으로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질문하면서 아이와 대화를 하면 참 좋겠다. 이 도서는 8명의 교사들이 시기별 학교 행사와 일정별로 맞춰서 내용을 정말 잘 구성해 놓으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잘 느껴졌었는데요.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긍정, 배움, 희망, 사랑, 감사, 열정 등의 그 매월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 내용을 만드셨다고 해요. 좀 간단하면서도 부담이 없으면서도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잘 살려진 내용이라고 생각됐어요. 하루에 잠깐 아침밥 먹을 때도 좋고요. 혹은 저녁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매일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관계도 아이들의 생활이나 학습에도 안정감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학습 잡기로 넘어갈게요. 사실 빼놓을 수 없이 정말 중요하죠. 이 책은 바로 한 권으로 끝내는 초등 공부 대백과라는 도서입니다. 이 도서는 서울 동산초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송재현 선생님의 책인데요. 이 도서는 초등학습법에 대해서 명료하게 22가지의 법칙으로 정리해 놓으신 책인데요.
이 법칙들 한 가지 한 가지가 정말 베테랑 선생님의 통찰력이 느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됐어요. 초등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각 학년별 특징과 학습법도 존재하지만 초등 전체를 관통하면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법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백과라는 타이틀에 정말 걸맞다고 해야 할까요? 법칙 중에 한 가지인 이 어휘력이 공부력이다 라는 법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어휘력은 공부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고 어휘력이 낮은 아이는 절대 공부를 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나온 이제 독서의 법칙, 공부는 독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내용과도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어휘력이 폭풍 성장하는 시기가 초등학생 때이며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습득하는 어휘의 80% 이상이 사춘기 이전에 습득된다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초등 시절을 놓치면 평생 어휘력 빈곤자가 된다라는 이 제목이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이제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좀 실질적인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그 대화 습관에 대한 그 방향성도 팁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법칙을 하나 더 볼게요. 오답 반복의 법칙, 틀린 문제는 또 틀린다. 이 내용에서 이렇게 6학년 수학 경시대회 준비해서 같은 시험지를 2번을 풀렸는데 아이들의 성적이 별 차이가 안 나고 석차도 거의 그대로였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또 틀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기 싫은 게 오답이잖아요. 오답 노트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틀린 이유를 좀 적어 놓는 것, 그리고 오답도 같이 적어 놓는 것, 그리고 문제에 나름대로 코멘트를 달아 놓는 것까지 오답 노트의 역할을 이제 절대 틀리지 않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 좀 다 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모르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는데요. 이렇게 그 효용을 봤을 때 전 과목보다는 수학이나 과학을 오답 노트로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하위권 학생들은 사실 오답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체 오답 노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오답 공책으로 만들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선별이 중요하다. 아이가 틀린 문제 중에서 너무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과감하게 건너뛰고 아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오답 공책을 만드는 편이 바람직하다. 공부할 놈 안 할 놈 딱 보면 안다는 5학년의 법칙에 대한 내용도 좀 흥미롭게 봤고요. 그리고 고전의 법칙, 그 사립초, 동산초에서 고전을 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잘 실려져 있고 실제로 그 고전, 그 리스트도 이렇게 한꺼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습관 들이긴 어렵겠죠. 학년별로 그 내용과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법칙들을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공부 대백과 이외에 같은 시리즈로 생활 대백과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활입니다. 마음과 학습도 아이들의 매일매일 일어나는 생활의 모습에서 자신감이 생긴다면 더욱 완성화될 수 있겠죠. 그 학교 생활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학년은 바로 아마 1학년일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이 책, 1학년이 쓴 1학년 가이드북입니다. 이 책은 초등 선생님과 1학년 학생들이 함께 쓴 1학년 가이드북이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학교 생활 적응, 그리고 관계에 대한 베테랑 초등교사의 조언도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이 조금 특별한 이유는요. 아이와 함께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이런 책 부모가 읽고 적용해보고 참고해보는 도서가 많죠. 근데 이 도서는 직접 1학년을 그 직전에 겪어본 아이들이 베테랑 선생님과 함께 쓴 책이라서 더욱 아이들 눈높이에서 생생한 생활을 알려줍니다. 아이들이 직접 쓴 글을 읽어보면 어머! 이 상당히 야무지고 현실 조언으로 팩폭을 날립니다. 글만 읽어도 정말 귀여운데요. 아이들의 모습이 이제 떠올라서 정말 미소 짓게 되더라고요. 2년 전 유퀴즈에 출연했던 아이들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급식실에서 이런 행동하면 안 돼요. 1학년이 1학년에게 전하는 꿀팁. 첫째, 숫자를 떨어뜨리고, 둘째, 좋아하는 음식을 떨어뜨리고, 셋째, 친구가 장난을 치고, 넷째, 식판을 떨어뜨린다. 이 4가지는 모두 급식실에서 내가 겪은 일이다. 수저는 장난만 안 쳐도 떨어뜨리지 않으니까 잘 들고 있어라. 좋아하는 음식은 더 받으러 가면 된다.
친구의 장난은 주의를 주고 선생님께 얘기한다. 식판을 떨어뜨리면 놀라지 말고 배식 아주머니한테 반납해라. 이렇게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아이와 함께 읽어보고요. 그리고 베테랑 선생님의 학교 생활 이야기를 엄마가 읽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문제나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도 이렇게 얻어봅니다. 굉장히 사소하게 느끼지만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모르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아이와 함께 접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이들의 새학기에는 자신감이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 잡고, 공부 잡고, 그리고 생활 잡는 도서 3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도서 중에서 부모 마음, 공부 인력, 생유고를 총 3분에게 증정해드립니다. 일반 도서와는 조금 다르게 소장 욕구가 막 생기는 도서이기도 하고요. 초등 시절 매년 식탁에 올려놓고 하루하루 볼 수 있다면 부모의 마음도 아이의 마음도 훨씬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도서를 증정합니다.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세요.